2025년 하반기 원숭이띠의 흐름은 단순한 운세의 예측을 넘어 삶의 궤적과 업의 결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8년 무신생, 올해로 58세를 맞이한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무신년생은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신금이 만나 겉으로는 강인하고 뚝심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늘 섬세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질 덕분에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와 가족을 먼저 세우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만큼의 보상이나 감사의 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배신과 고독, 외로움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무신생에게 2025년 하반기, 특히 10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일이 풀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보상과 회복이 응집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씨를 뿌리고 가꿔온 밭에서 드디어 결실이 열리는 것처럼 과거의 선의와 노력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귀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시기는 서북 방위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의 본령이 서방에 속하므로 가을의 기운과 더불어 금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흘린 땀방울과 선의의 행동이 누적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의 자산이 가시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인생 주기론으로 보아도 58세는 새로운 사주의 흐름이 시작되는 환갑 이전의 대변곡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단순한 1년의 운세가 아니라 이후 10년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신호탄과 같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귀인을 맞이하고 재물의 씨앗을 굳건히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귀인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띠에게 귀인이란 단순히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곧 여러분이 오랜 세월 베풀었던 덕과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통로이며 삶의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귀인은 흔히 천을귀인이라 불리며 하늘이 내려준 조력자이자 운명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귀인은 반드시 권력자나 재력가 같은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조언, 사소한 만남, 우연한 소개 속에서 숨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통찰과 열린 마음입니다. 원숭이띠, 특히 무신생에게 2025년 하반기는 그동안의 인생 궤적을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뜻밖의 연결과 조언, 협력자가 나타나면서 일과 금전이 동시에 풀리는 흐름이 열리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더라도 가을철 금의 기운은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이는 귀인을 통한 인연 확장의 시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추어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이웃,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혹은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원숭이띠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겸손과 유연함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자존심 때문에 작은 인연을 소홀히 한다면 귀인은 곁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열린 태도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귀인이란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자 동시에 자신이 쌓아온 덕의 결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재물입니다. 원숭이띠는 예로부터 손재주와 응용력이 뛰어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지닌 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 장점이 빛을 발하며 특히 뜻하지 않은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원숭이띠는 가을의 금에 속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은 곧 재물과 권위를 상징하며 2025년 하반기의 흐름 속에서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점이 10월과 12월입니다. 이는 곧 78월에 씨를 뿌리고 준비했던 일들이 가을의 수확으로 이어지며 눈에 보이는 결실과 재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계약, 문서 혹은 뜻밖의 재물운으로 이어져 인생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경계도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탐욕과 유혹의 그림자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11월은 허황된 투자나 욕심으로 인한 손실이 크게 따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현혹되면 오히려 크게 있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수적으로 재물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물은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흘러가 버리지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고이 모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란 곧 준비된 기반, 마음가짐,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재물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구조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익에 만족하며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훨씬 큰 복과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생 주기적으로 볼 때 58세 이후의 재물은 단순히 나의 돈이 아니라 가족과 후세, 그리고 나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재물은 사치나 과욕으로 흘려보내기보다 안정된 생활과 노후의 기반으로 굳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변동과 이동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변화의 흐름이 강합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이직이나 사업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흐름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기민하여 변화에 잘 적응하는 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신중함과 의심으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통수적으로 볼 때도 집안의 물건 배치나 방위의 작은 변화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남서쪽에 작은 푸른빛 장식품을 두거나 현관을 환하게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동의 흐름이 귀인의 기운과 맞물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하반기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물과 귀인, 기회의 흐름이 들어와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은 결국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띠는 2025년 하반기에 사고수와 건강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동과 변화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운전이나 장거리 이동이 잦은 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주학적으로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금은 곧 폐와 호흡기, 뼈와 관절을 관장하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이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혈관과 관절,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특히 혈압혈관 질환, 무릎이나 허리 관절, 위와 장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풍수적으로 건강은 집 안의 기운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동쪽 방위는 간과 혈액을, 서쪽 방위는 폐와 호흡을 상징합니다. 만약 집안의 동쪽에 어지럽게 물건이 쌓여 있다면 혈액순환과 간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서쪽이 어둡고 막혀 있다면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공기와 빛을 순환시키고 특정 방위에 막힌 기운을 정리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자존심 때문에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하반기의 사고수와 건강 위기를 예방하는 열쇠가 됩니다. 5번째 키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원숭이띠는 평생 베풀고도 정작 본인은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많은 띠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의 흐름은 베풀었던 덕이 재물과 명예, 귀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운세란 단순히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덕이 시기에 맞춰 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은 인간관계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마음이 여려 이용당하기 쉽지만 동시에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응용력을 지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정리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귀인 운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지금의 귀인은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며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로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관계를 맺을수록 그 기운은 더욱 크게 열리게 됩니다.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10월은 원숭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결과를 거두는 달이 아니라 그동안 뿌려온 씨앗이 어떤 결실로 맺어질지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의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10월은 술월로 토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토는 만물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품는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지나치면 탐욕과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달에 들어오는 성과와 재물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후의 흐름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10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욕심을 부려 무리하거나 현실 이상의 것을 탐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제와 관리, 기다림을 택하는 분은 11월과 12월의 안정과 풍요, 더 나아가 자손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11월은 해월로 수의 기운이 들어와 평안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수고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12월은 자월로 본격적인 수의 왕지에 해당하며 재물이 고이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성취를 넘어 가정과 자손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더라도 가을의 금에서 겨울의 수로 흐르는 전환기이므로 지금 10월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바탕을 다지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물을 담으려 하면 흘러가 버리듯 지금의 선택과 태도가 이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원숭이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과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성급히 따내려 하지 말고 바탕을 단단히 다져라. 이것이 10월이 주는 교훈이자 11월과 12월의 평안과 풍요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이 시기에 풍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팁은 집안의 현관 관리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출입구가 아니라 집안으로 귀인과 재물이 들어오는 길의 첫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이 어둡고 어질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현관은 늘 밝고 깨끗하며
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밝은 조명을 두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효과를 넘어 재물과 귀인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불빛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남쪽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남쪽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곧 명예와 활력, 기회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창문은 집안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쪽 창을 깨끗이 관리하면 막혀있던 기운이 트이고 재물의 흐름과 기회의 통로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이는 곧 새로운 연결과 귀인을 불러오는 간접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원숭이띠에게는 푸른빛 계열의 장식품이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취, 옥, 푸른빛, 액자나 오브제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풍수적으로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금생수, 수생목의 원리에 따라 목의 기운은 곧 재물과 인연을 생하는 흐름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에 푸른빛 장식을 두면 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고 재물의 흐름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이 강화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원숭이띠의 운세는 귀인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흐름은 더욱 강해집니다. 변동과 이동의 기운은 때로 불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재편하는 전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운세라 하더라도 건강과 탐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복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한 해의 점괘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덕과 노력이 집약되어 열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풍수적으로도 귀인과 재물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운이 다시 순환하며 돌아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특히 올해 58세를 맞이한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번 하반기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부와 중반부에 베풀고 참으며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도 남을 먼저 챙겨왔던 그 삶의 궤적이 이제 비로소 보상과 회복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응축되어 빚어낸 결과이자 결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삶의 또 다른 장을 열어가는 결정적인 순간, 새로운 서막의 시작에 서 계신 것입니다. 58세 원숭이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운세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쌓여 이룬 결실의 과정입니다. 올 하반기 마음을 단단히 하고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귀인과 재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여러분, 하반기에도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주변 지인분들 중 같은 또래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또한 댓글로 바라시는 일들 남겨주시면 진심을 다해 기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긍정의 인사는 좋은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